무난히 잘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미정 기자님이 같이 가셔서 뭐 다 말씀 드렸고, 우선 늘 그렇습니다만은 충청북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나 첨단 산업도 바이오,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또 도민들의 체감도, 경제 체감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 산업, 기술, 이걸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해외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이 첨단 산업의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지난번 베트남에서의 히토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고,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몽고에 있는 리튬 광산, 니켈 광산, 또 히토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또 관심을 갖는 그런 여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는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니켈 광산에 상당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번에 확인한 것은 몽골에 상당한 정도의 리튬 매장량과 히토류 매장량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광산 접촉선을 확보하게 돼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을 접촉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충청북도의 사고나 산업이 내륙에 갇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북은 세계로 가고 세계는 충북으로 오는 그런 길을 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좀 주력하게 된 것은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의 중심은 사람에 있다, 인적 교류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근로 유학생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근로 유학생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한다거나 선진국 일본에 유학을 한다고 할 때도 바로 이런 근로 유학생의 형태를 띤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갔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또는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비와 생활비와 학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일이 과거에도 우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해외 그 유학생들이 여기 한국, 특히 충북을 찾아오는 문제와 관련해서 근로 유학생 제도를 조금 더 탄탄하게 또 제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시농부 제도, 또 도시근로자 제도, 이 제도와 유학생 문제를 접목하는 것이 상당히 유효한 그런 수단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같이 가신 분들이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인 이해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한 1년 8기 2년 차에 한 1000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하고, 그 도가 나서 유치를 하고,
그 유치한 학생들에 대한 그 근로 공간 또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도가 좀 지원함으로써 17개 대학의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문제에 힘을 보태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10,0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유학생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금 그 한국어에 대한 적응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대개 20시간에서 25시간 정도의 그 근로가 허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분들을 한 16시간 정도를 도시농부나 도시근로자로 일하게 될 경우에는 약 100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수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학비를, 대학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기숙사비를 내고, 또 일정하게 생활비 내지는 뭐 일부는 또 송금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 유학생들이 16시간 정도의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것이 근로 유학생 제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몽골은 물론이고 거기에 주지사 또 부지사 또 거기에 학교 당국 또 몽골에는 교육부 장관 또 부총리 이런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것은 이번에 우리가 큰 성과이고, 이 문제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회의를 해서 우선 시험적으로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해나가자. 특히 지금 외국인 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슈퍼마켓이나 이런 자영업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지만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지금 그 규칙에는 그것이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무부에 규제 완화를 신청할 생각이고, 이것이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도시농부 제도를 활용해서 이 유학생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법 체류자들이 생기고 하는 이 지금 커미션을 주고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돈을 못 갖게 되니까 결국은 또 이탈하고 하는 계절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방식만을 가지고는 우리의 인력은 물론이고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나 앞으로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근로 유학생 제도를 우리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좋은 결과를 빚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그런 애정과 관심을 갖는 그런 한국과 자기 모국과의 관계의 통로가 되고 또 협력과 교류의 그런 대상이 된다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놀라운 것은 몽고에 갔을 때 몽고인의 3분의 1이 지금 한국어를 조금씩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고 그 안내자의 말을 들어보면 몽고인들이 육식을 중심으로 한 문화에서 이제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김치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젊은이들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한류 그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만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근로 유학생 제도를 지금 대학이 같이 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청주대학 교수님이 같이 가셨고
또 몽골에는 서원대학교 교수님 두 분이 같이 가서 이 문제를 점검하고 또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점검과 토론이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그 해외 순방에서 제가 확실하게 또 자신 있게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충북의 농업을 수출해야 되겠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 지금 우리 내에서는 스마트팜을 포함한 농업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고 또 개척할 그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농업을 가지고 그 외국에 나가서 경쟁을 가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그 2년 전에 딸기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딸기가 와가지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의 딸기 스마트팜을 인도네시아 진출하게 될 경우에 경쟁력이 있는가를 검토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돌아오자마자 검토를 시키고 또 실제 우리 이쪽에 딸기 스마트팜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할 것이고 또 인도네시아에 우리 한인들 가운데서 딸기 스마트팜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에 착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농산물, 특히 못난이 과일을 포함한 못난이 농산물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는 우리 과일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을 우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A급 그 과일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통용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올해 못난이 이 과일 또 못난이 농산물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해볼 생각으로 있고, 그 유통 통로를 확보하고 개선하는 일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화장품, 또 식품, 그 다음에 그 바이오, 또 의료기, 이런 문제의 상시적인 유통을 확대하고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지금 명예대사를 지금 임명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충북을 소개하고 통로가 될 수 있는 명예대사들 묶어서 세계 충북 리더스 포럼 같은 형태로 이것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네트워크를 가져서 이런 우리의 수출 기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료 관광 같은 것도 앞으로 더 개척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 관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고 강을 만들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차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충청북도가 중심이 돼서 할랄 인증기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일단 지방자치 또는 지방정부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동의라고 할까요? 허가라고 할까? 그런 거를 그 관광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추진해 보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는지 또 그것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무슬람이 인도네시아의 87%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에 무슬람 국가들이 많은데, 이슬람 국가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2024년부터는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전체 화장품, 또 식품, 또 바이오 제품, 이런 등등의 할랄 인증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비단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우리 수출의 장애와 규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 충청북도가 먼저 이 할랄 인증기관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해볼 생각으로 있고, 오늘 아침에 회의를 통해서 중소기업진흥원이
그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를 물론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그 장돌뱅이 도지사와 우리 또 영업사원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아주 알뜰하게 시간을 쓰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 유학생들 유치하는 문제는 현행 법적으로도 가능한가? 유학생 비자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근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농업에 종사하는 게 현행법으로 가능한 건지 뭐는 좀 검토들이 좀 있었나요? 네, 지금 이제 슈퍼마켓을 포함한 이런 데서의 아르바이트 다 허용되어 있고요. 시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등급에 따라서 한국어 구사한 등급에 따라서 20시간 내외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도시농부로 가서 일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은 이 발상은 이제 대학에서 온 건데 대학에서 도시농부를 우리 그 유학생들한테 좀 허용하면 안 되겠나, 이런 데서 이제 착안이 된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런 그 여기 와서 오는 경제적인 부담, 유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 또 이런 것들을 경감하면서 또 우리의 부족한 일손을 또 메꿔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학에서는 이를테면 그 근로를 하는 날은 수업이 없도록 그 수업 시간 조정해 주겠다, 또는 오전에 가서 4시간 일할 때는 오후에 수업을 몰아주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의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우리의 무슨 일손 부족을 위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여기 와서 유학을 온 친한 우리 유학생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을 공부하고 또 일하면서 고학을 해서,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이 접시를 닦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이 자립을 해서 고학을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금 도가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창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30개 정도가 창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런 창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가서 사업을 또 벌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까 생각합니다. 3가지 같습니다. 한 가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을 때, 하나는 농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농업 대학을 한 2년 정도를 마치고 난 뒤에 그런 아이템이나 또 근로도 가능하면 스마트팜이나 농촌 지역에 가서 그분들은 농사에 대해 자기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그 학교도 학위를 마친 다음에는 스마트팜이나 이런 걸 기획을 하고 또 농업을 할 수 있는 분야로 가는 거.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업에 가서 경영을 하고 관리를 배우고 하고 가서 다시 기업을 창업하는 거.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해서 카페에 가서 일하고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돌아가서 그런 일을 종사하게 되는 거.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아이들이 여기서 보람 있는 유학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다 우리 충청북도에 큰 원군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공부해 나라를 이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런 조금 그 친구들을 뭐 이용해서 일을 부려먹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득을 취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들한테도 도움을 주지만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한 투자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해보자 하는 그런 것이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도시농부랑 연계해서 농촌에 보내는 거. 농촌에 보내는 건 아니고 농촌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법무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기업에서 일할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시농부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규제가- 회의에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무슨 그 비자에 관한 무슨 규칙에 있는 모양입니다. 법에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규칙을 만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죠. 그 입국을 해서 대학을 다니지 않고 공장에서 취업해서 이게 지금 송금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걸 못하게 막아서 슈퍼마켓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렇게 이제 막아놓은 건데 이게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공장에 가서 일해주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를 지금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가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설득하고 규제를 완화할 그런 생각으로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라고 생각. 시간이 걸리는 일. 그렇지 않다고 이건 훈령이나 규칙에 관련 법에 된 거라면 좀 어려울 텐데 네. 그렇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도네시아랑 몽골을 다녀오셨는데 이렇게 좀 이번 일정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좀 이렇게 압축해서 좀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이러이러한 시간이었다. 저도 뭐 인도네시아는 여러 번 갔다 왔었고 또 몽골은 이번에 처음에 갔는데 뭐 그 주변에 키르기스탄이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뭐 제가 거의 의원연맹도 했고 회장도 했고 해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역시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이 그분들도 다 저를 만날 때는 이를테면 지금 그 간지른 이름 잘하는 간자르 그분은 내년 2월 달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분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거기 중부하고 그 18년 동안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주지사가 요번에 이제 아마 당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0% 이상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분하고 교류를 하고 또 친교를 맺어놓은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몽고도 뭐 전직 대통령도 만났고 뭐 총리도 만났고 부총리도 교육부 장관 다 만났는데 이분들이 만나러 올 때 저에 대해서 또는 충북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구글링을 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그분들의 우리 충북에 대한 그 인식이라고 할까 또 저에 대한 그런 그 예우가 상당히 융숭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이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 배터리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과 이런 과거에 선배들이 해왔던 그런 성과가 저에게 큰 용기를 주고 우리 도의 위상을 높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지금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충청북도를 더 도약시키는 일은 우리의 과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른 문제 주는데요. 김학도 차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하고 저번에 청년 보좌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김학도 차관은 이제 여기로 오시기로 돼 있는데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연금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그런 급여를 받고 이렇게 상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비상근으로 이렇게 좀 자기가 좀 헐렁하게 좀 다른 일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조정 중에 있습니다. 보좌관으로 오는 거는 수석으로 오는 거는 변동이 없고 그 조건을 어떻게 해드릴 것인가 뭐 급여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급여가 또 너무 지금 많아서 걱정일 것 같습니다. 연금 같은 게 막 덕지덕지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 조금 조정 이제 어제 왔으니까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정리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생각으로 있고요. 청년보좌관을 포함한 지금 계약직으로 지금 새로운 뭐라고 할까 피를 좀 공무원에다가 영입하는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한두 명은 아마 조만간 결정될 거라고 보이고 좀 더 충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지금 비서실에도 좀 충원할 생각으로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활력을 좀 기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좋은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에서 약간 좀 벗어나기는 한데요. 그 얘기를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후 이제 그 도의회에서 오 의원이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가지고 17전 투비행단 이전에 대해서 이제 촉구하는 5분 자유 발언을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에 그 지사님께서 항상 이제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공항에 이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일정 부분은 군공항과 같이 이제 지금 상황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의 개혁 이제 그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하시면서 그 세게 말씀하실 때는 이전까지도 뭐 이전 운동도 벌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뭐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어찌됐든 정치권에서 그 뭐 도의회 5분 자유 발언이 있지만 17전 투비행단의 이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누구 잘못 얘기하면 오늘 기자회견한 거 전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지금 인천공항에서 내렸는데 봉골에서 여기 오는 시간하고 거기서 여기 오는 시간이 비슷한 거. 어제 비가 와가지고 거기 2시간 반이면 오는데 여기 오는데 2시간 반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항의 위치가 이게 그리고 청주공항이 좀 활성화되어 있으면 여기서 몽골 뭐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건데 공항에 가서 또 몇 시간 가고 이렇게 되는 건 잘못되어 있다. 청주의 이런 공항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근데 첫째로 제17 비행단을 포함한 이 문제는 원래 군 공항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우리 공항을 군이 밀고 들어온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우리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17 그 비행단이 우리 국가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다대하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걸 뭐 물러가라든지 없애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국가의 안보를 생각할 때 신중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까지 그걸 또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는 또 여기 특히 항공 물류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한 것은 우선 활주를 연장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공항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 첫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우리는 우리 활주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우리 활주를 하나만 갖게 된다면 이거는 충청북도의 물류가 아니고 충청북도 공항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청주공항이 아니고 경기 남부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이런 물류 또는 항공 물류의 그런 거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슬기롭게 확보를 해서 안 된다면 우리가 우리 도민들의 힘으로라도 어떻게든 간에 우리 활주를 하나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만 더 도전 질문 이따가 있는데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사님 입장 여기서 한번 저기 가서 얘기하면 그 의원님이 좀 불쾌하지 않을까요? 충북대 의료원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의료 사각지대 해소하고 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아직 그거 지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충북대병원이 상급병원으로 충주로 가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북대병원이 거기 가서 그 병원을 500베드 되는 병원을 유지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 지금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300베드의 우리 충주 의료원과 또 350베드 정도 되는 제가 이거 잠깐 획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활성화되고 또 자리를 잡기에 필요한 그런 지역 내지는 인구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기 기사님 저기 해외 순방 기간에 민주당에서
도정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여기서 뭐 어떻게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도정 정상화를 위한 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뭐 늘 감시하시는 분들인데 뭐 그걸 뭐 우리가 내가 말린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